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환경보건 문제풀이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문제풀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하고 진행 방식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드릴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의 특징 같은 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경위생, 환경보건에 대해서 첫 번째 챕터는 전반적인 환경위생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이런 것들 전부 다 환경위생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산업보건, 그 다음에 역학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나름 좀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분류를 해놨는데, 목차 첫 페이지 보시면은 아마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파트에 모의고사가 들어있는데, 모의고사는 50문제짜리가 하나 있고 20문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실제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50문제짜리하고 20문제짜리 기출문제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환경보건 문제들을 수록을 한 것이고요. 완벽하게 해설을 해가지고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환경보건학 그 이론서나 문제집에서도 접하실 수 없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완벽 복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으니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보건학 교재에 나와 있는, 물론 제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보건학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어떤 교재도 환경보건학의 모든 부분을 다 수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재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물론 공개가 되고 있는 해양경찰청이라든지 고졸 환경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공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지만, 환경보건이 들어가 있는 연구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환경직이라든지 전남보건직 같은 시험에서는 공개가 전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교재만 완벽하게 다 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시험을 보면은 얼토당토하게 이런 부분에서도 나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허를 찌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긴장하고 풀 수가 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딱 나온 게 보이면은 멘탈이 되게 흐트러지는, 그래가지고 당황하거나 긴장이 좀 더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시지 않도록 제가 수년간, 진짜 단연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공개 문제들을 직접 시험을 치르고 나와서 복원한 문제들을 수록을 해서, 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왔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네 교재에도 없었잖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저것 다 잡아서 넣다 보면 이건 거의 전화번호부나 백과사전 수준의 환경보건 교재가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이론 수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짝을 이루는 실제 기출문제들,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저런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은 아마 지난주에 우리 마쳤던 이론 수업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그런 완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수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완벽하다 절대 말씀 못 드리고, 이 문제풀이가 완벽하다 절대 말씀 못 드리는데, 두 가지를 다 들으시면, 그러면 최소한 기본은 다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년간 나왔었던 최근 기출문제들의 추이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또는 이런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었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법령 쪽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환경백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또 가끔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었던 기본 이론들이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250제고요. 250문제인데 지금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가 180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50, 모의고사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 수나 챕터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해놨지만 문제는 그냥 1년 번호대로 1번부터 100몇십 번까지 쭉 나갈 거니까 찾기 편하게 그냥 쭉 1년 번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올해 있었던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환경보건연구사 문제입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먹는 물의 미생물에 관한 현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현행이란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도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는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생물에 관한 기준,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에 관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가장 첫 번째 파트고 일반적으로는 1번, 2번 파트가 제일 문제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연구사 문제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먹는 샘물의 경우 병에 넣어서 4도씨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중온 일반 세균이 100CFU를 넘지 아니할 것. 말씀드렸다시피 이론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물에 관한 기준은 일단 다 외우셔야 하고 다 외우기가 너무 버거우면 최소한 첫 번째 파트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보기 3개는 틀린 거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옳지 않은 보기인데 어디가 틀렸냐면은 100CFU가 아니라 20CFU입니다. CFU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콜로니 포밍 유닛의 약자여서 콜로니를 형성하는 단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콜로니 포밍 유닛은 미생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하나 세기는 힘들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현미경 보고 세기는 힘들고 살아있는 균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막 증식을 하기 때문에 센다는 게 불가능해서 콜로니, 군집, 군락 단위로 세는 겁니다. 콜로니는 현미경을 통하지 않고도 페트리디시에서 돋보기 정도, 확대경 정도로만 봐도 콜로니는 구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콜로니를 세자 해서 콜로니 포밍 유닛으로 세균을 세는데 그게 4도씨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중온